한국은 정말 따라하기는 잘하네. 다 따라한 거잖아. 하지만 전혀 위협적이지가 않아. 혁신이 전혀 없어. 저런 나라에서 뭘 기대할 수 있겠어? 그냥 따라하기만 잘하는 나라일 뿐이야. 여기 한국의 경제 성장에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상당히 알아주는 세계 전략 컨설턴트이기에 많은 이들이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 그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셔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댓글 열심히 작성해주세요. 오늘도 저는 샌프란시스코 금융가의 높은 빌딩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샌프란시스코 항구의 모습은 정말 멋졌어요.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20년이 넘게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과 큰 기술 회사들을 상담해주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회사에 들어서자 사장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어요. 제이슨, 이번 분기 성과가 좋네. 보너스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 사장님의 말에 저는 더욱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 명함에는 세계 전략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었지만 솔직히 저는 항상 미국 시장만 신경 쓰고 있었죠. 오늘도 제 책상 위에는 여러 보고서와 분석 자료가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기술 생태계의 빠른 성장.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반은 궁금하고 반은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그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한국이라. 삼성과 현대가 있는 나라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여전히 미국을 따라하는 나라일 뿐이었어요. 스마트폰, 자동차. 혁신이라기보다는 모방에 가깝다고 생각했죠. 그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려는 순간 제 태블릿에 알림이 왔어요. 리버만님, 내일 아침 회의에서 아시아 전략 담당자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한국 출장 준비 부탁드립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미국을 떠나 한국에 간다니. 그것도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기 위해서라니요? 제가 가르치러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어요. 그때 제 책상 위 보고서에서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주영. 분명 한국 이름인데 왜 이렇게 낯설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느껴지는 걸까요? 제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이봐, 제이슨. 이건 내 영역이 아냐. 거절해. 그런데 또 다른 목소리도 들렸어요. 한번 가보는 건 어때? 네가 그토록 확신하는 미국의 우월함을 증명할 기회일지도 모르잖아. 결국 저는 서류를 정리하고 출장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제 안에서는 묘한 불안감과 호기심이 함께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머릿속에서는 여러 생각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죠. 출장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정주영이라는 사람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는데 그가 현대그룹의 창업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했어요.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일해왔는데 왜 이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을까요?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이런 이름들은 너무나 익숙한데 말이에요. 저녁이 되자 저는 집으로 돌아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가방에 정장 몇 벌을 넣으면서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적었거든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한국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서울의 사진들, 한국 음식, 그리고 비즈니스 예절까지. 하지만 이 모든 정보가 제 마음속 의문을 해결해주진 못했어요. 정말 한국에서 배울 게 있을까? 이 출장이 시간 낭비는 아닐까?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정주영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이름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랐어요. 공항은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사람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알던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공항보다 더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리버먼? 안녕하세요. 박은채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왔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의 한국 여성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고 태도는 매우 전문적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보조연구원과는 전혀 달랐어요. 은채 씨가 안내하는 차에 몸을 실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모습은 마치 미래 도시처럼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고 거리는 깨끗했어요. 이번 방문에서 무엇을 기대하세요, 리버만 씨? 은채 씨의 질문에 저는 조금 오만한 태도로 대답했어요. 글쎄요, 아마도 한국이 실리콘밸리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알려주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눈에서 잠시 날카로운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네, 그럼 우선 저희가 준비한 일정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첫날은 현대자동차 연구소, 둘째 날은 삼성전자 방문, 그리고 은채 씨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서울의 도로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차가 많았지만 질서정연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강남의 한 높은 빌딩 앞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당신이 머무실 호텔입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펼쳤어요. 한국에 대해, 특히 정주영이라는 인물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들은 제 세계관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비에서 은채 씨를 만났을 때 저는 이미 수십 개의 질문을 준비해 두고 있었어요. 박 연구원님, 제가 어젯밤에 정주영 회장에 대해 조사해봤는데 그가 정말 소를 팔아서 상경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은채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네,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당신을 그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획에 없던 코스로 향하고 있었어요. 현대그룹의 첫 시작이었던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자리, 그가 처음 조선소를 세운 울산으로 가는 KTX를 타기 위해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저는 또 다른 동행자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토마스 오닐입니다. 은채가 당신에 대해 많이 얘기해줬어요. 정주영에 관심이 있다고요? 아일랜드 억양이 강한 그의 말투는 친근했지만 그가 던진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리버만 씨, 당신은 실리콘밸리가 세계 혁신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정주영의 현대가 세운 세계 최대 조선소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기차 안에서의 대화는 점점 열기를 띠고 있었어요. 저는 방어적인 태도로 미국 혁신의 우수성을 주장했고, 토마스는 유럽과 아시아의 사례를 들어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은채 씨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우리의 논쟁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울산의 한 식당에서 우리 셋은 소주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토마스의 도발적인 질문들, 은채 씨의 차분한 설명, 그리고 제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의문들이 섞여 있었어요. 이 낯선 세계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었습니다. 소주 한 잔을 마시며 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울산의 밤 풍경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멀리서 현대중공업의 불빛이 보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이 마치 제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그곳에 가보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리버만 씨. 은채 씨가 제 시선을 따라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자부심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보게 될 텐데 그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들으면 더 놀라실 거예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창가에 서서 울산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와 한국, 스티브 잡스와 정주영,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세계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계 사이의 차이점들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어떤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 질문과 함께 저는 서서히 잠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도 정주영이라는 이름이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한 날, 제 세계관은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호텔에서 나와 은채 씨와 토마스와 함께 조선소로 향하고 있었어요. 차 창문 너머로 점점 커지는 거대한 구조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정주영 회장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곳입니다. 은채 씨가 가리킨 거대한 조선소를 바라보며 저는 할 말을 잃고 있었어요.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조선 경험도 없이 그저 빈 바닷가를 가리키며 여기에 배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남자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선소는 상상했던 것보다 몇 배는 더 컸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고 반쯤 만들어진 배들이 마치 작은 산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리스 선주들에게 가서 먼저 계약을 따냈습니다. 돈도 기술도 시설도 없이 말이죠. 토마스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의아해하고 있었어요.
그건 무모함이 아닌가요?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런 행동은 합리적 리스크가 아니라 도박으로 간주될 겁니다. 은채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가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이봐, 해봤어? 시도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고 생각했죠. 그날 우리는 조선소의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도크, 완성된 선박, 그리고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 남자의 비전에서 시작되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햇살은 강렬했고 바다 내음이 코끝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우리는 현대중공업 기념관에서 정주영의 일화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어요. 영상에서는 중동 사막에서 불가능한 공사를 맡아 밤에 일하면 된다며 해결책을 찾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추운 겨울 유엔 묘지에 잔디를 깔기 위해 전국의 농부들을 모아 해결한 이야기도 감동적이었어요. 북한의 솥대를 몰고 가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튼 용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미국 밖에서도 이런 대단한 혁신과 도전이 있었다니. 제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리버만 씨, 당신은 정주영 회장의 어떤 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은채 씨의 질문에 저는 한참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지금까지 본 모든 것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불굴의 의지겠죠. 그리고 그가 가진 명확한 비전.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들도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정주영의 그것은 개인의 성공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토마스가 웃으며 말했어요. 바로 그거야. 정주영은 단순한 CEO가 아니라 민족의 영웅이었어. 그의 성공은 개인의 부가 아니라 국가의 발전과 직결되어 있었지.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침묵 속에 잠겨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실리콘밸리의 혁신 방식, 비즈니스 모델, 리더십이 과연 유일한 길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정주영의 자서전을 읽으며 밤을 새우고 있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신용은 곧 자본이다. 사업은 망해도 신용은 잃지 말라. 확신 90%, 의심 0%. 마치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피어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울산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 속에서 저는 한국의 발전 역사를 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했어요. 로봇들이 자동차를 조립하는 모습은 마치 미래에서 본 장면 같았습니다. 은채 씨는 자랑스럽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 공장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자동차 공장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수천 대의 차량이 생산되고 있어요. 저는 공장을 둘러보며 생각했어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집중하는데 여기서는 여전히 제조업에서 혁신을 이루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셋은 다시 모여 그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점점 더 솔직해지고 있었고 제 생각의 변화를 숨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여행은 제 생각을 많이 바꾸고 있어요. 저는 항상 미국이 모든 혁신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확신할 수 없게 되었네요. 은채 씨와 토마스는 서로 미소를 교환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 말을 듣고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더 한국의 비즈니스 모델과 정주영의 철학에 매료되어 가고 있었어요. 은채 씨와 토마스는 제 변화를 알아차렸지만 놀리기보다는 더 많은 이야기와 장소로 저를 안내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며 저는 호기심에 가득 차 물었어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은채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현대모터 스튜디오와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정주영의 정신이 현대기업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거리,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도시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방문한 현대모터 스튜디오는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예술품으로 승화시키는 공간이었어요. 자동차들이 마치 미술관의 전시품처럼 놓여 있었고 방문객들은 그것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는 세계 각국의 디자인 서적을 수집한 특별한 장소였어요.
책장마다 아름다운 디자인 책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것들이 어떻게 중공업 회사에서 나온 겁니까? 토마스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정주영의 후계자들은 그의 창의는 여유에서 온다는 철학을 이어받아 문화와 예술에 투자했어. 산업화 시대의 강인함과 디지털 시대의 창의성을 결합한 거지.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중공업에서 시작한 회사가 예술과 디자인으로 영역을 넓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서울의 스타트업 허브인 강남과 판교를 방문했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에 젊은 창업자들의 열정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한 스타트업 카페에서 젊은 창업자들과 만남을 가졌고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실리콘밸리의 혁신을 존중하면서도 한국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빠른 실행력, 효율성, 그리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는 빠른 실행과 효율성을 중요시해요. 빨리빨리 문화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최근에는 정확하게 빨리로 진화하고 있어요. 한 창업자가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정주영의 영향이 여러분에게도 미치고 있나요? 그들의 답변은 일치했어요. 물론이죠. 그의 이봐 해봤어? 라는 말은 우리 세대에게도 큰 영감이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시도해보는 용기를 주니까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도전 정신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 눈빛은 제가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들에게서 본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제대로 된 소주 한 잔을 마시며 토마스와 은채 씨에게 고백하고 있었어요. 제가 틀렸어요. 실리콘밸리만이 혁신의 중심이라는 생각은 너무 편협했습니다. 정주영과 한국의 이야기는 글쎄요,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입니다. 은채 씨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고 토마스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인정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용기 있는 고백이네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정주영 현상, 한국식 혁신이 실리콘밸리에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어요. 혁신에는 다양한 길이 있다. 우리가 알던 길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이 여행에서 배운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어요. 정주영의 도전 정신, 한국 기업들의 빠른 실행력,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들의 자세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맑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불빛 하나하나가 제게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한국의 첨단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곳들을 방문했어요. 오지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인공지능 연구소, 그리고 로봇 카페까지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물었을 때 은채 씨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항상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주영 회장이 늘 말씀하셨죠.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안주하면 곧 무너진다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실리콘밸리의 파괴적 혁신 개념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두 곳 모두 변화를 중요시했지만 접근 방식이 달랐던 거죠. 여행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과 정주영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오만함은 사라지고 배움의 자세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불과 며칠 만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 달간의 한국 체류가 끝나갈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제 태블릿에는 정주영의 일화와 한국 기업의 혁신 사례가 가득 차 있었고 제 마음에는 새로운 시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호텔 창문을 열면 서울의 풍경이 제게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날 은채 씨와 토마스는 저를 서울의 한 조용한 정원으로 안내했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고 새들은 나뭇가지에서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현대그룹 창업 기념관이었어요. 여기가 정주영 회장이 자주 명상하던 곳입니다. 그는 항상 생각하는 시간을 중요시했죠. 은채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정원 벤치에 앉았어요. 잔잔한 연못 위로 햇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을 돌아보니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새삼 깨닫고 있었어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토마스, 은채 정말 고맙습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제 좁은 세계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토마스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가진 건 아니니까. 은채 씨가 제게 작은 책 한 권을 건네고 있었어요. 정주영의 어록이 담긴 책이었습니다. 책 표지는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을 것 같았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국을 방문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책을 소중히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한 달 전 이곳에 내렸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서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무시하는 마음이 컸었는지 지금 생각하니 부끄러웠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한국의 해안선이 시야에서 사라져갈 때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정주영의 리더십, 실리콘밸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저는 회사로 바로 향했어요. 낯익은 사무실 건물이 보였지만 어쩐지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CEO가 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제이슨, 어땠어? 한국에서 우리의 지식을 잘 전달했나?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기대가 가득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저야말로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우리가 한국과 정주영으로부터 배울 점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CEO의 표정이 의아해지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그들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건가?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어요. 앞서고 뒤서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고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제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날 이후 저는 우리 회사의 아시아 혁신 연구 부서를 새롭게 구성했어요. 은채 씨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토마스는 제 한국 경험을 글로 써서 출판하자고 제안했어요. 몇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미국의 젊은 창업자들을 이끌고 정주영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은채 씨가 미소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시 오셨군요, 리버만 씨.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는 제이슨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질문하러 온 게 아니라 함께 배우러 왔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건물이 아닌 꿈과 도전의 흔적들, 지하철의 효율성에 담긴 정확함의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눈빛에서 읽히는 해보자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젊은 창업자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습니다. 아마 처음 제가 봤던 것과는 다른 모습일 테지요. 그들에게 저는 정주영의 철학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도전 정신입니다. 이봐, 해봤어? 라는 질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모든 혁신의 시작점이에요. 제 안에 오만한 실리콘밸리 컨설턴트는 사라지고 세계를 더 넓게 바라보는 제이슨 리버만이 태어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제가 한국에서 만난 그 거인 정주영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제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정주영의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항상 자문하고 있습니다. 이봐, 정주영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질문이 저를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으로 이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세계는 너무나 넓고 배울 것은 끝이 없으니까요.